이번 주 17회 집대리는 영석이 없이 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석이 와이프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팀 옮기고 최근에 바빴는데 한 3시간 반 있다가 출장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야 됩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그래서 원래 호모데우스를 읽기로 했는데 그 책은 읽지를 못했고 서로 각자가 원하는 책을 한 권씩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슈아 포어가 지은 그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라는 책이고, 제가 원래 암기를 잘 못하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좀 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라딘 중고서 서점에서 눈에 띄길래 샀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 400페이지 정도 두께고, 조슈아 포어라는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1982년생이고 예일대 졸업을 했네요. 그리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2005년에 기자신문으로 뉴욕에 열리는 전미 메모리 챔피언십을 취재하러 갔다가 이제 본인도 호기심이 생겨서 직접 이 기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1년 뒤인 2006년에 전미 메모리 챔피언십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읽어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간단 명료하게 어떻게 기억수를 늘리면 된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책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부터 어떤 계기로 메모리 챔피언십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연습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뇌에서 해마는 어떤 작용을 하고 전두엽 그리고 뇌 피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 책 이렇게 하나씩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점은 저도 지금 새벽 1시라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잘 건데, 요점은 기억의 공전을 활용한 기억 방법인데, 이게 이제 거의 2500년 전에 사용되었던 고대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기억법의 요지는 뭐냐면, 소리로 기억을 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기억을 하는 게 사람이 그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더 결합될수록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어떤 하여튼 공감각적인 그런 것,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면 될수록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이미지가 사람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어떤 수단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을 했다고 쳐요. 뭐 집을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도 좋고 뭐 미국처럼 2층짜리 단독주택일 수도 있어요. 방문을 하면 우리의 뇌는 아주 놀라우리만큼 그 집의 구조를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만으로 다 기억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저도 이 책을 읽고 느낀 건데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기에게
자신의 기억 속에서 익숙한 장소를 기억의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내가 살았던 집, 그렇게 편안한 집일수록 기억의 장소로 활용을 하기에 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뭐 단어들 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뭐 맥주, 트럭, 와인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서 옛날에 집을 상상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입구에 하나를 놓는 거죠. 맥주 박스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트럭이었나? 그래서 그 다음 익숙한 장소에 트럭을 두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익숙한 장소에 와인을 두는 거죠. 근데 여태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할 때 중요한 건 단순하게 이미지를 두면, 그러니까 특색이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두게 되면 그것은 다른 나의 기억과 헷갈리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입이 달린 맥주, 혹은 입이 달린 와인, 혹은 좀 더 외설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상상과 이미지가 더 훨씬 오래 기억 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야하거나 자극적인, 색깔도 빨갛거나 혹은 움직이거나 날아다니거나 혹은 뭐 요정이 있다거나 이런 특이한 이미지를 그리는 게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그날 저녁에,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번씩 생각을 하면 이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두어 번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기억이 좀 남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서 단점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던 단어들을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전혀 의미가 없는 뭐 숫자들의 조합이라던가 글의 조합이라던가 이름이라던가 이런 걸 여기에 이제 넣기에는 조금, 적용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저자는 특히 숫자의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 방법의 이름이 PAO 시스템이라는 건데, 사람, 행동, 대상 시스템이라고 여기서는 말을 하네요. Person, Action, Object. 그래서 숫자가 00에서 99까지 있다면 그 각 숫자에 해당하는 어떤 이미지를 이미지를 이미 사전에 만들어 두는 거죠. 이 메모리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에서는 무작위 숫자, 그리고 포커 한 데크가 52장인가 그런데 그거를 또 무작위로, 그리고 혹은 시를 외우는데 시에서 어떤 구절에는 밑줄이 있고 어떤 거는 대문자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서 그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외우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읽어보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빠르게 외울 수 있고 암기할 수 있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대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PAO라는 그런 건 이제 각 숫자별로 자기가 익숙한 이미지들 혹은 즐거운 재밌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이미지를 이제 매치를 시키는 건데, 이 작가는 여기서 숫자 34는 가수 프랭크 시네트라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들고 어떤 노래를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 13은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이 공을 차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4, 13, 3413 이란 숫자가 나오면 그 두 가지의 이미지를
썩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씩 혹은 이제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는 하루에 4-5시간씩 투자를 하면서 투입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켜가는 건데, 이 저자도 처음에는 매우 힘든 과정을 겪었고 어느 순간에는 정체기에 들어섰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어떤 일정한 활동을 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상승 곡선이 멈추게 되는 시기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시기가 오면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 타이핑 속도가 늘어나는 걸 예로 들었더라고요. 처음에는 키보드를 보고서 하나씩 독수리타법으로 타이핑을 했던 것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넘어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방법은 우리가 옛날에 해봤던 한컴 타자 타이핑 게임 같이 자기의 능력보다 더 빠르게 글자가 내려오는 것을 매우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험을 뭐 어떤 활동을 잘하는 전문가라고 합시다. 그럼 그 전문가가 내일 어디에 가서 발표를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럼 0에서 10까지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전문가들은 보통 모르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반복해서 실력을 늘려간다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은 0에서 10까지를 여러 번 반복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그러니까 이런 작은 차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했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 연습 시간을 활용했느냐가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가르는 또 다른 특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포커 이제 카드를 무작위로 외우는 것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정 수준으로 속도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제 그거를 개선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뭐 측정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개를 52장을 무작위로 외우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보다 더 빠르게 외울 수 있도록 그 우리가 피아노 칠 때 그걸 메트로놈이라 그러나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한 장 한 장 넘기는 숫자 자체의 템포를 자기가 익숙해진 숫자, 도달한 그 수준보다 더 빠르게 템포를 맞춰놓고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거를 넘어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숫자의 기억, 니은, 영은 기억, 키역, 뭐 일은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외우는 방식,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책 전반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기억의 궁전, 그리고 기억은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것, 그리고 선명하게 더 외설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그것을 한 번 한다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일주일 뒤 이렇게 한 번 더 그 장소에 찾아가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숫자에 해당하는 자신만의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들고 어떤 행동을 하는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이미지와 결합을 시켜서 훈련하는, 그래서 숫자가 길어지면 뭐 2개, 2개, 2개 아니면 3개, 3개 이렇게 잘라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를 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책 그 중반부에는 그러니까 천재적인 그 기억의 천재들, 그리고 어떤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실험 얘기도 나오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뇌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니면 손상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지 등도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인터넷에 기억의 궁전, 기억법 이렇게 치니까 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효과를 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기억력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저자가 이제 예일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기본적으로 좀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본인 스스로는 친구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전략적인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이 이 사람도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1년 만에 미국의 메모리 챔피언십에서도 1등을 할 수 있었겠죠. 그만한 의지력이라든가 끈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저도 아주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뭐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기억력이 안 좋지?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억하는 걸 싫어해요. 그 기억하는 활동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인즉슨 제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더 새롭거나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차용하거나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 왔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읽고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취사 선택해서 적용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 주는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17회 책대리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출장을 다녀와서 또 친구 와이프가 조금 건강이 괜찮아져서 또 좋은 책으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매주 한 권씩의 책을 읽겠다는 그런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 주를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